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시간은 1988년 3월 18일 오후 6시 50분경이었습니다. 회사원이었던 31살의 남편은 평소와 같이 아내에게 퇴근을 하기 전 전화를 걸었죠. 평소라면 3번 정도의 수화음이 들리고 나면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오늘은 수화음이 10번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아내가 걱정된 남편은 집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죠. 일본 나고야시 신흥주택지에 있는 맨션. 그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 40분입니다. 먼저 맨션의 입구에서 통로 쪽에 2층에 자신의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언제나라면 불빛이 들어와 있을 창문이 이번만큼은 이상하리만큼 까맣습니다. 또한 벌써 정리했을 것 같은 세탁물이 아직도 밖에 그대로 널린 채 있었어요. 느낌이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죠. 너무 급한 나머지 그는 문의 잠금 장치를 열지 않고 바로 당겨버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잠겨 있어야 할 문이 잠겨 있지 않고 바로 열리게 된 거죠. 그의 27살 아내는 출산 예정일을 초과한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예정일을 벌써 5일이나 경과한 상태였는데 남편은 그런 이유로 하루에 2번 이상 집에 전화를 걸어서 진통이 시작되었나를 계속 확인했죠.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여전히 아내와 통화를 마친 상태였어요. 아직이야? 라는 남편의 걱정에 아내는 아직인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해주었었는데요.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에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에서는 파란 원피스에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 분홍색 점퍼를 입고 있는 아내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내의 양손은 단단하게 하얀색 끈으로 묶여 있었고 목은 전깃줄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양 다리 사이에는 뱃속에 있어야 할 태아가 피투성이가 된 채 꺼내져 울고 있었죠. 남편은 이 끔찍한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혼자 아이를 낳은 게 아닌가 하고 아내에게 다가가 봤는데 그의 눈앞에서 아내는 배가 30cm 정도 찢어져 있었고 탯줄은 바닥에 늘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숨진 상태였죠. 남편은 구급차를 부르려고 전화기를 찾았지만 집안엔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코드가 잘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랫집으로 내려가서 전화기를 빌려 119에 신고를 했죠. 아내는 가슴부터 하복부에 걸쳐 날카로운 칼로 길이 38cm, 깊이 2.8cm 정도의 상처가 있었고요. 칼은 지나기 어려운 배꼽 부분을 우회해서 잘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자궁이 약 12cm 정도 잘려서 열려 있었는데요. 범인이 그곳에서 태아를 꺼낸 것이죠. 자궁으로부터 떨어진 태아는 난폭하게 탯줄이 잘려 종아리의 뒷부분과 허벅지 뒤쪽 그리고 고환 쪽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꺼내진 후에 얼마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4월 2일 건강을 찾아 퇴원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찾기 위해 경찰은 먼저 피해자의 몸과 집에 남겨진 증거를 수색합니다. 그런데 범인은 완벽하게 흔적을 지우고 갔어요. 현장에는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고 침입자의 지문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싱크대에서 범행 후에 피를 씻겨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어떠한 성폭행이나 이런 흔적도 없었고 아내 또한 아주 심하게 저항한 흔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잘려진 자궁 안에서 아까 집안에서 없어진 전화기와 자동차 열쇠가 달린 미키마우스 킥구러미가 억지로 밀어 넣어져 있었습니다. 이 잔혹하고 엽기적인 사건에 경찰은 맨 처음 남편을 용의선상에 올려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라는 진술, 그리고 집이 컴컴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부터 찾지 않고 먼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점. 또한 아내가 죽은 후에 기자들 앞에서 아내는 와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영전에 와인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이라기엔 상당히 침착한 모습을 보였기에 의심을 사기 충분했죠. 하지만 피해자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이 오후 3시경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그 시간 남편은 분명 회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 부부가 부업으로 하고 있던 다단계 판매 사업이 혹시 이 살인의 동기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건 당시 살아있던 임산부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함께 다단계를 하고 있던 31살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후 1시 50분경에 딸기를 사들고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방문했고 두 사람은 사온 딸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품을 건네받고 그 제품값의 2,000엔 정도를 아내에게 받고 나서 떠나게 됩니다. 이 여성은 아내와 함께 밑에 주차장까지 같이 내려가서 배웅을 하게 돼요. 근데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아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집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망 추정 시간으로 미뤄본다면 범인은 여성과 이 살해된 임산부가 아파트 및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열려진 대문을 통해 집에 이미 침입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후에 그녀가 돌아왔을 때 임산부를 살해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문했던 여성이 딸기를 선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딸기를 담은 유리 그릇이 그대로 남은 것으로 보아 범인은 임산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의 지갑에 들어있었던 그 물건값 2,000엔의 현금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 외에 돈을 목적으로 무언가 집안 물건에 손을 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단순 빈집털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경찰은 아내와 남편의 주변 인물, 그리고 맨션 가까이를 지나간 통행인 약 400명을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어느 쪽에도 해당하는 용의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인 오후 3시 10분쯤에 피해자의 집 밑층에 살고 있는 한 주부가 수상한 남자를 목격했다고 제보합니다. 그 주부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집 현관의 손잡이를 쭉 돌리는 소리가 난 후에 띵동 하고 벨이 울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했던 흔적이었을까요? 그래서 문을 조금 열어서 보니까 신장 165cm 키에 30세 정도로 돼 보이는 그 남성이 회사원의 옷차림으로 동그란 얼굴을 가지고 그 안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뜸 물었어요. 나카무라 씨를 아십니까? 주부는 서둘러서 몰라요 하고 문을 바로 닫았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찾는 사람이었다면 벨을 눌러서 정중하게 물어보면 될 일인데 굳이 현관문이 열렸는지 잠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고리를 돌려봤다라는 건 굉장히 꺼림직하죠. 그래서 경찰은요, 이 나카무라를 찾는 그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게 있다고 보고 그의 정체를 추적합니다. 수사 결과 아파트 근처에 가까운 역에서도 이 남자와 비슷한 외양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몇 건 더 나왔어요. 하지만 끝내 이 의문의 인물을 찾는 데는 실패하게 되죠. 결국 경찰은요, 이 범인을 사체 파괴를 즐기는 성적 도착자라는 타이틀 하에 근처의 역 주변에 임산부에게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는 간판을 세워놓게 되는데요. 공개적으로 수사에 나선 거죠. 사건이 상당히 잔혹하고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가 남지 않았던 탓에, 그리고 추가적인 제보가 없었던 탓에 범인 검거는 실패하고 맙니다. 2003년 3월 18일에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아사히 TV의 범인 수배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범인을 잡으려는 추적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때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이트까지 개설한 한 여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녀에 의하면 사건으로부터 2년 후인 1990년 2월에 어떤 남성이 자신의 집에 침입하려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성은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오히려 의문스러운 모습만을 보이면서 신고를 묵살했다는 거죠. 여성은 자신의 주거지가 이 살해된 임산부가 살던 집 근처였고 용의자가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재킷도 없이 니트만 입고서 집에 들어오려고 한 점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주장에 의하면 이 아이치현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을 이미 알고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잡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집을 도청하고 이 범인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들 때 체포해서 자백을 받아내려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파문을 일었죠. 이 사이트에서는요, 더 심각하게도 이 사건을 조사한 걸로 알려진 아이치현 경찰 간부의 실명까지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남편과 범인에 의해 출산을 얼마 안 남겨두고 강제로 꺼내진 피해자의 아들은 계속된 세간의 관심을 견디지 못하고 1999년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고야 임산부 사건은요, 일본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죠.